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3대 선물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를 보시면은 선물 거래, 거래소 순위,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이렇게 3개가 3대 선물 거래소거든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신규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들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보시고 한번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 영상의 하단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르시면은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고정 댓글에도 있고요. 그래서 링크 누르시면은 가입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는데요. 거래 수수료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가입 링크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초대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제 독점 이벤트도 8월 한 달 동안 진행될 거니까 다음 영상 통해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모바일, 휴대폰 번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해외 거래소 아이디 같은 개념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 그리고 마이 웰컴 기프트 이거 누르시면은 가입이 되거든요. 메일로 가입하셨으면은 메일로 인증번호가 날아갈 거고, 휴대폰으로 가입하셨으면은 휴대폰 문자로 인증번호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인증번호만 쳐주시면은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을 완료하시면 이렇게 거래소 사이트로 이동하고 웰컴 리워드 받아가시라고 뜹니다. 클레임 나우 누르시고, 클레임 누르시면은 $20 쿠폰 얻을 수 있고요. X 누르시고, 나머지 입금 이벤트나 거래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되면은 좌측 상단에 바이비트 누르셔서 다시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메인 화면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광고 뜨는 거 X 누르시고,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려면 업비트나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여기 바이비트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서 자금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한국은행하고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국내 거래소 통해서 코인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업비트로 가서 코인을 사서 보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비트 가시면은 보통 송금형 코인으로 리플, 트론, 이오스를 많이 쓰는데, 리플이 속도도 제일 빠르고 수수료도 싸다 보니까 리플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리플 누르시고 밑에 매수에다가 연습이니까 5만원 정도만 사볼게요. 시장가 누르시고 주문 총액에 5만원 누르고 매수 확인 해서 상단에 입출금 누르시면은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뜨고 확인 하고 왼쪽에 리플 눌러주고요. 100만원 이상 입금건의 경우 연동된 거래소에만 가능한데, 바이비트는 업비트랑 연동돼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우린 출금할 거니까 출금 신청. 지갑 주소가 리플 네트워크인지 확인하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리플은 다 리플 네트워크 쓰니까 그냥 확인. 그리고 출금 수량을 아까 5만원치 산 거를 다 출금할 거니까 그냥 최대 누르시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여기 주소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선택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코인마다 이 태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리플은 무조건 태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선택 입력이 아니라 필수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은 계좌번호 같은 건데, 은행 계좌번호를 코인에서는 주소랑 태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에서 리플 입금 주소를 만들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비트 다시 가셔서 지갑을 갑니다. 입출금 하려면은 여기 에셋이라고 있죠? 에셋 가보시면은 클릭하면은 현황이 뜨는데 여기다 스팟을 누릅니다. 스팟이 현물이거든요. 스팟 누르신 다음에 리플 입금 받을 거니까 리플에다가 디파짓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리플이 안 뜬다 그러면 여기 서치에다가 영어로 XRP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XRP가 리플의 약자거든요. 티커. 그래서 XRP에 디파짓을 누르시면 되고, 검색해도 안 뜬다 그럼 혹시 여기 하이드 제로 밸런스 체크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은 잔고가 0인 건 안 뜬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 풀어주시고 XRP에 디파짓을 누르시고, 이거는 마찬가지 아까 업비트에서 본 거랑 똑같은 안내문입니다. 주소랑 태그를 꼭 적어라. 이렇게 알겠다. 그러면은 주소가 생성되는데, 없으면은 또 뭐 생성하라 하는 게 뜨면은 눌러주시면 생성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QR코드랑 주소, 태그가 생성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반드시 2번 체크하라고 돼 있죠. 숫자 같은 경우는 내가 손으로 치다가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까먹고 안 넣거나 하면은 자금이 공중에 붕 떠버려요. 큰일 나니까 무조건 이게 오른쪽에 카피, 네모 2개의 아이콘이 카피 복사 버튼이거든요. 꼭 이걸 눌러서 내가 손으로 직접 치지 말고 복사 버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입금은 어디로 받을 거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 데리버티브스가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스팟으로 일단은 받는 걸로 할게요. 일단 스팟으로 바꿔주세요. 스팟으로 바꿔주시고 리플 입금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업비트로 가셔서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 리플 입금 주소를 넣기 하시고,
마찬가지로 태그라고도 하고 메모라고도 하거든요. 거래소마다 태그라고 쓰는 데도 있고 메모라고 쓰는 데도 있으니까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복사하셔서 비트 태그에다가 입금 태그를 또 붙여넣기 하시고, 그렇게 둘 다 넣은 거 확인하셨으면은 체크 누르시고 출금 신청 누릅니다. 이거는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문이니까 그냥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채널 인증하기 뜹니다. 이 채널 인증하기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중에서 하나 하시면 되고, 저는 카카오페이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핸드폰으로 인증 날라오니까 인증하시면 돼요.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뜨고요. 그러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뜨죠? 출금 진행 중이 출금 완료라고 뜨면은 되고, 만약에 100만원 이상 보내게 될 경우는 여기에 추가 정보 확인이라고 뜹니다. 이 추가 정보 확인이라고 뜨면은 눌러서 바이비트로 출금할 거다. 그리고 명의가 여기 업비트 가입할 때 설정에 개인 영어 영문 이름도 적거든요. 그 영문 이름하고 해외 거래소 이름하고 맞아야 됩니다. 지금은 100만원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만약에 내가 100만원 이상 보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문 이름이 업비트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입할 때는 아까 이메일만 치고 그런 거 안 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여기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셔가지고 어카운트 앤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어카운트 앤 시큐리티 이거 누르신 다음에 어카운트 시큐리티로 들어오시면 아이덴티티 버리피케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KYC 인증인데 이 KYC 인증을 해주셔야지 내 명의가 거래소에 설정이 되고 업비트하고 여기하고 명의가 맞는지 비교해서 확인해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KYC 인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베리파이 나우 누르시면 레벨 1 이거 있는데 2까지 안 해도 돼요. 2까지는 그냥 입출금하는 금액 크기에 따른 거니까 레벨 1만 하셔도 되거든요. 레벨 1은 신분증이나 면허증 같은 걸로 인증하시고 셀카 한번 찍고 하시면 되는 거고, 1단계만 하셔서 컴퓨터로 할 거냐 모바일로 할 거냐, 어떤데 모바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모바일로 QR코드 누르시면은 인증 사이트 주소 날라오니까 그걸로 사진 찍고 해서 보내시면은 등록이 되고요. 찍어 놓은 거 파일로 올릴 거다 그러면은 뭐 이걸로 컴퓨터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모바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레커멘디드 있죠. 그래서 이걸로 진행하시면은 KYC 인증까지 하셔서 원활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KYC 인증 같은 경우는 해외 거래소는 가입과 동시에 반드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거래소는 KYC 인증을 안 하면 입금은 되는데 출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출금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KYC 인증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 올릴 신규 가입자 대상 이벤트 같은 경우도 KYC 인증이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가입하자마자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출금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바이비트도 입금이 완료됐겠죠? 에셋 다시 가보시면은 에셋에 $37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팟 다시 가보시면 리플 58리플이 들어와 있죠. 근데 선물 거래하려면은 리플로 선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코인 선물이 있는데 우린 일반적으로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우리는 원화 KRW로 거래하잖아요. 해외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다 USDT를 사용합니다. US 달러 테더라고 해서 테더라는 코인인데 1 USDT가 1달러에 해당하는 달러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리플을 팔아서 USDT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트레이드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트레이드에 스팟 트레이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내 끄고 왼쪽 위에 줄 3개 누르시면은 코인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다가 XRP 를 쳐줍니다. 그럼 XRP USDT라고 있죠? 이 USDT라고 뒤에 붙은 게 해외 거래소만의 특징인데 거래 페어라고 해서 XRP를 팔면 USDT가 되고 USDT로 XRP를 살 수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USDC나 BTC 이걸 잘못 누르시면은 팔면은 USDT가 아닌 USDC나 비트코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XRP/USDT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주세요. 밑에 3L, 3S 이것도 아닙니다. XRP, USDT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팔 거니까 오른쪽에 Sell 가셔가지고 마켓 시장가, 리미트가 지정가고 마켓 시장가거든요. 시장가로 해서 전부 다 하시고 셀 그러면은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다시 에셋 가보시면은 스팟에 가볼게요. 바로 그러면은 리플 USDT로 바뀌어있죠. 이걸로 거래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해외 거래소의 또 특징이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는 뭐 따로 지갑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원화로 다 거래하는 건데 해외 거래소는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이 따로 있어서 선물 거래하려면은 선물 지갑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트랜스퍼 메뉴를 쓰시면 돼요. 디파짓, 입금, 위드드로, 출금 이거는 거래소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트랜스퍼는 거래소 내에서 지금 이 내 계정 안에서 현물 지갑과 선물 지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누르시고 현물 스팟에서 펀딩을 데리버티브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USDC 아니에요. 그냥 데리버티브스로 바꿔주시고 USDT라고 뜨죠? 올 누르시면은 5만원치 다 선택되고 컨펌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현물 지갑에 USDT가 0이 되죠. 그리고 데리버티브스 가시면은
선물 지갑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해볼 건데, 선물 거래는 위쪽에 데리버티브스 가셔서 USDT perpetual이라는 거는 무기한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perpetual 하셔서 그냥 누르셔도 되고, 여기 비트코인 코인별로 선택해서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냥 눌러볼게요. 그냥 누르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선택이 되죠. 아까 리플 팔 때처럼 줄 3개 누르시면 코인 변경이 가능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작고 덜 위험한 비트코인으로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 익숙해지면은 나머지 알트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차트 부분은 뭐 똑같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스탠다드로 돼 있을 건데 스탠다드로 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뷰로 해주시면은 왼쪽에 도구도 있고 차트도 약간 좀 더 거래용에 맞게 바뀌고, 위에는 시간봉 1봉으로 일단 해놓고요. 오른쪽은 호가창입니다. 오더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현물거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선물거래만의 특징은 바로 여기 윗줄하고 오른쪽 이 라인, 이렇게 기역자 이 부분이 선물거래의 특징입니다. 위쪽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 일단은 코인 이름 그리고 코인 가격입니다. 29,400달러라는 뜻이고 24시간 변동률이고요. 펀딩비라는 선물거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펀딩비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물거래 화면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isolated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cross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cross는 교차라는 뜻이고 isolated는 격리라는 뜻입니다. cross는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 isolated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물 거래할 때 개념하고 똑같으니까 일단 초보자분들은 isolated로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진 모드를 선택하고 나면은 레버리지 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바로 할 수 있고, 오른쪽에 배율 숫자를 누르면 또 똑같은 화면 들어와지니까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롱과 숏 배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너무 고배율로 하지 말고 10배로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confirm.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오픈 매수 주문 여는 거고, 클로즈는 매도 주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에다가 두고, 리미트는 지정가고 마켓 시장가라고 했죠. 시장가로 두고, 리미트로 할 경우는 여기다 가격을 직접 매수 가격을 쳐주시거나 아니면 배호가창을 클릭하셔가지고 누르시면 되는데, 지정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변동이 자꾸 위아래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호가창이. 그래서 내가 매수 주문 넣어도 내 걸 체결 안 하고 혼자 가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비추드리고 시장가로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장가로 하면 가격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배율만 정해주면 됩니다. 100% 다 할 거냐 아니면은 일단 10%만 들어가 볼게요. 10%만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롱 매수할 거냐 숏 매수할 거냐, 롱을 오픈할 거냐 숏을 오픈할 거냐 두 개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롱부터 먼저 해보고 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available balance, 현재 선물 지갑에 내가 사용 가능한 잔액은 36.9달러, 37달러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단 10%인 3달러만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달러로 뜨죠. 코스트. 그래서 오픈 롱을 누르면 이렇게 내 주문이 들어가고 주문한 라인이 뜹니다. 어디서 샀는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가 체결되면 우리가 흔히 포지션이 잡혔다라고 하거든요. 포지션이 계약이란 뜻이고 이 포지션 탭에 이렇게 포지션 현황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지정가로 해가지고 체결이 안 돼버렸다 그러면은 current orders에 주문이 걸려있을 건데 취소할 거면 여기 cancel all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포지션이 잡혔기 때문에 시장가라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초록색으로 뜨면은 롱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뜨면은 숏이란 뜻입니다. BTC USDT 코인 이름이고 isolated 격리로 들어갔죠. 10배 레버리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퀀터티 이거는 거래량인데 비트코인으로 표시가 되고 레버리지를 곱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기 어렵게 돼 있죠. 비트코인 기준이라서. 이걸로 보시면 편합니다. 이게 USDT 기준인데 밸류 2.9달러에 10배 레버리지를 곱했으니까 29달러가 거래량으로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진입한 진입 가격 29,400달러에 들어갔죠. 그래서 29400이 된 거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차트가 계속 바뀌죠. 현재 가격이 29401이고, 다음에 리퀴드 프라이스, 이게 중요한데 리퀴데이션 프라이스라고 해서 강제 청산 가격입니다. 이게 선물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가격에 도달하면은 강제 청산을 당한다. 레버리지에 따라 바뀝니다. 지금 10배 레버리지인데 26,607달러에 달하면은 강제 청산된다. 26,607이라는 거는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이 정도까지 일봉상으로 떨어지면은 청산 당한다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이너스 100%가 되면은 청산 당하는 건데 1배율일 때 마이너스 100%고 10배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10% 떨어지면은 청산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은 1%만 떨어져도 청산 당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그냥 현물 1배율일 때는 100%가 올라야 내가 100%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10배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일봉이 10%만 올라도 나는 100% 수익이 나는 거고 100배 레버리지일 때는 일봉이 1%만 올라도 나는 10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10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10% 떨어지면 강제 청산을 당한다. 포지션 마진은 실제 네투입금입니다. 2.95달러가 들어갔고 곱하기 10배 레버리지에서 29.40 거래량이 잡혔다. 그리고 Unrealized P&L은 미실현 손익이라고 해서 현재 거래 중인 코인의 손익 0.0034달러 수익 중이고 이거는 내 원금 기준으로 0.11% 수익 중이다. 이 퍼센테이지는 내 원금 기준입니다. 이 밸류 기준이 아니라 포지션 마진 기준이에요. 마진이 증거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증거금 기준에 0.18% 수익 중이고 그 수익이 0.0055다.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이 리얼라이즈드 P&L은 최근 거래한 거 누적, 직전 거래한 게 누적이 떠서 이렇게 뜨는 거고 그 다음에 TPSL 이게 중요한데 TPSL은 테이크 프로핏이 이익 실현이고 SL이 스탑로스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익절 손절을 예약 매도로 걸어둘 수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선물 거래할 때는 차트를 계속 지켜보지 말고 내가 추매할 게 아니면 추가로 매수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나온 거 그대로 들고 갈 거면은 꼭 진입하자마자 TPSL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애드 누르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ROE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일 때 익절할 거냐 난 한 20% 수익 나면은 익절할 거다. 20.3%일 때 익절하고 손절은 마이너스 60%일 때 손절할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예상 수익 이게 뜹니다. 20% 수익일 때는 0.6달러 수익이고 손절 마이너스 60%일 때는 1.7달러 손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컨펌 누르시면은 이렇게 설정된 게 뜨고요. 트레이딩 스톱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ADL이라는 거는 좀 복잡한 건데 롱, 숏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내가 지금 롱이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할 걸 예상하고 롱만 한 1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숏은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롱 수익을 나중에 숏한테 받아가야 되는데 롱이 100명이 있고 숏이 1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줄 돈이 없잖아.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수익이 되기 전에 숏이 반대쪽 사람이 다 사라지면은 내 거래가 중간에 일단 강제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마진 투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식으로 ADL은 자동으로 레버리지를 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 개념이라서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롱숏 비율이 안 맞으면은 이게 점점 올라가고 이게 꽉 차고 하면은 마진이 줄어들거나 거래가 완전 종료되거나 레버리지가 자동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어느 거래소든 다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래 종료할 때는 여기 클로즈 탭을 쓰셔도 되고 그냥 귀찮으면은 여기 포지션에서 바로 클로즈 바이 해서 리미트는 지정가로 종료하는 거, 마켓은 시장가로 종료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나 바로 시장가로 종료할 거다. 그럼 마켓 누르시면은 100% 다 종료할게요. 컨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롱 거래를 끝낸 거고 롱은 내가 가격이 오르는 거를 예상해서 들어가는 게 롱이죠. 내가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오르면 롱일 땐 수익이고 숏은 반대로 내리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가서 숏을 매수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거래에만 있는 특징이 숏이죠.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숏. 숏은 롱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에서 1.9달러에서 숏을 들어가 볼게요. 시장가로 돼 있으니까 바로 숏 누르면은 뭐가 달라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숏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롱은 초록색이었죠? 거래량도 빨간색으로 잡히고 제일 큰 차이는 이 색깔을 다른 거랑 청산가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 누르시면 설명에 EST Liquidation Price라고 되어 있는데 EST는 Estimated 예상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산가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딱 32205에 되면 청산당하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오면 청산당한다는 거니까 그건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스탑로스 걸 때는 적당히 좀 여기하고 떨어지게 걸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상가가 아까는 롱일 때는 26,600 정도였죠. 근데 지금 숏인데 숏은 내가 내리면 수익이고 오르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32,200달러입니다. 32,200달러 이쯤이죠. 여기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오르면 내가 강제 청산당하는 거예요. 10배 레버리지니까 마찬가지로 10% 오르면 청산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롱과 숏의 다른 점은 정상가가 위로 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TPSL도 잡을 때 수익이 난다 하면은 반대로 가격이 낮아지겠죠. 밑으로 내려가야 익절이니까. 반대로 스탑로스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TPSL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래 종류는 마켓으로 일단은 해주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까 아이솔레이티드로 했죠. 그럼 크로스는 과연 뭐냐? 크로스가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능 자산이 37달러가 선물 지갑에 있습니다. 현물 지갑하고 선물 지갑하고는 별개입니다. 선물 지갑에서 돈이 강제 청산당해도 현물 지갑에는 지장이 없어요.
선물 지갑하고 나눠져 있는 게 그런 이유인데, 이 선물 지갑에 37달러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크로스로 하면 뭐가 달라지냐. 아이솔레이티드일 때는, 격리일 때는 내가 아까 10%인 3달러를 롱을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강제 청산 당했어요. 그러면은 투입한 3달러는 청산이 당하고 사라지죠. 그리고 37 중에서 3달러를 뺀 34달러는 선물 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내가 남은 돈으로 거래를 하면 돼요. 근데 크로스는 완전 다릅니다. 일단 포지션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10%만 똑같이 롱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청산 가격이 없다고 뜹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밑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교차의 크로스의 특징은 내가 지금 현재 마진이 3달러로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33달러가 같이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격리는 얘 따로 남아있는 돈 따로 별개였죠. 대신에 청산가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26,600이었고 쇼실 때는 32,0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교차는 포지션에 투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갑의 잔액이 같이 담보로 잡혀서 내 청산가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신에 청산을 당하면은, 강제 청산을 당하면은 격리는 3달러 이 포지션만 사라졌는데, 교차일 때는 선물 지갑에 있는 게 전부 다 사라집니다. 왜냐? 같이 도움을 줬으니까. 죽을 때도 같이 죽는 거야. 이 10%만 투입해서, 일부만 투입해서 그걸로 거래할 거면은 청산가 낮고 안전해서 좋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걸로 거래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추매를 할 일이 생기죠. 청산가는 낮아도 어쨌든 가격이 내려가면은 평당가는 그대로잖아요. 평당가는 그대로니까 여기 마크 프라이스 진입가가 그대로다 보니까 내가 추매를 하고 싶어. 그럼 추매를 하면은 그게 특징이죠. 격리는 평당가도 낮아지고 청산가도 낮아집니다. 근데 교차는 평당가가 낮아지지만 청산가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냐? 남아있는 잔액이 줄어드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50% 남아있는 33달러 중에 50%를 롱을 잡아볼게요. 추매를 합니다. 그러면 청산가가 7,565달러로 올라가죠. 아직까지 뭐 여유 있어요. 7,500이면은 저 밑에니까는 청산당할 일 없지. 근데 좀 더 추매를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남아있는 거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25,4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26,000보다는 낫네 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 잔액이 1.2가 남아있는데 이게 다 안 들어간 거, 이 1.2가 다 들어가면은 26,100에 근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차나 격리나 전액을 한 번에 투자할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매를 할 경우는 뭐가 달라지냐. 격리는 평당가와 청산가가 같이 계속 낮아지고, 교차는 평당가는 낮아지지만 청산가는 점점 올라간다.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에 맞게 쓸 것이냐,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초볼 때는 그냥 복잡하니까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하시고, 익숙해지시면은 크로스로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매매할 때 둘 중에 어떤 게 맞냐, 그거는 하면서 찾아가시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 주문 넣어봤고 숏 주문 넣어봤고 격리와 교차할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마무리됐다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거래를 뭐 많이 하다가 이제는 수익이 나서 내가 수익을 출금하고 싶다. 다시 돈을 빼야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스팟 가서 트랜스퍼 메뉴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오른쪽에서도 트랜스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트랜스퍼가 있긴 한데, 바이비트는 특이하게 다른 거래소는 여기서도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근데 바이비트는 선물 거래로 받는 것만 돼. 그래서 이게 변경이 여기 데리버티브스가 일로 와야 되는데, 그럼 이게 골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비트의 최대 단점이 좀 이겁니다. 다른 거래소는 이 좌우가 막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에서 현물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데, 바이비트는 여기서는 못 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셋에서 데리버티브 가셔가지고 트랜스퍼를 눌러서 이거를 스팟으로 바꾸고, 그래서 올 누르셔서 컨펌 누르시면은 전송이 완료됩니다. 다시 스팟에 가보시면은 USDT가 들어와 있죠. 이거를 업비트로 보내려면 다시 리플을 사야 되니까 리플에서 트레이드 누르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것처럼 트레이드 스팟에서 즐겨찾기 해두시면 편합니다. 즐겨찾기 별 누르시면 즐겨찾게 되니까 리플 눌러서, 이번에는 사는 거니까 바이에서 마켓 전부 다 사고요. 다시 SSS 스팟 가보시면 이번 리플로 바뀌어있죠. 이번엔 출금이니까 위드드로우를 눌러줍니다. 위드드로우 누르시고 여기다가 주소에다가 이번에는 업비트 주소를 쳐야 됩니다. 업비트에서 이번엔 입금 주소 주소 복사 붙여넣기, 체인을 XRP로 바꿔주면은 태그도 적으라고 하죠. 여기다가 데스티네이션 태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수량은 all 이렇게 해서 서브밋 누르시면은 확인. 그러면은 주문이 제출됐다. 어떤데 저는 설정을 이걸 다 해놔서 이렇게 뜨는 건데,
만약에 처음이시면은 구글 OTP 설정이나 KYC 같은 거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KYC 인증하시고 구글 OTP 같은 경우도 2차 비밀번호죠. 설정하라고 뜨면 마찬가지로 세큐리티 가셔가지고 구글 투팩터 인증 세팅하시면 됩니다. 저는 세팅해 있으니까 세팅 데이터 뜨고 문자로 할 경우는 문자로 설정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메일은 기본이고 문자나 구글 OTP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 두셔서 2차 인증을 하시면은 출금할 때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셔가지고 출금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업비트로 돈이 들어오면은 리플을 팔아서 원화로 만든 다음에 은행으로 출금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비트 PC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따로 만들어 올릴 거니까 그걸 통해서 모바일 사용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